48절 원시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원시함수는 다른 말로 역도함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두 용어는 이제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실 미분적 분할 교과정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미분적 분할 공부하면서도 도함수란 말 그리고 역도함수란 말을 배웠었는데요. 복수함수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즉 두 복수함수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는 대문자 FZ고 또 하나는 소문자 FZ라는 이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 같은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우변처럼 이런 모양으로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소문자 FZ는 왼쪽에 있는 미분하기 전에 있던 함수인 대문자 FZ의 도함수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대문자 FZ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의 역도함수입니다 라고 약속할 겁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 역도함수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복소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원시함수를 다룬 과정에서 다음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은 미분적 분할 교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함수 g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미분한 것이 여기 위에 있는 이 FZ랑 동일한 모양이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이 대문자 FZ가 소문자 FZ의 원시함수이고 또한 대문자 GZ도 소문자 FZ의 또 다른 원시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원시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같이 새로운 함수를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에서 g를 뺀 이 함수를 편의상 다른 알파벳 h라 써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하고 g는 보다시피 이미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뺄셈으로 약속된 이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h'을 계산하는데요. h'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써볼까요? h라는 함수가 f-g로 약속된 함수죠.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도함수에 관한 성질을 잘 알고 있죠. 합 또는 차에 관한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의 합 또는 차와 같다는 성질로부터 f'(z-g'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문자 f를 미분한 것은 소문자 f고 대문자 g를 미분한 것도 역시 소문자 f이기 때문에 f-f니까 이거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h'이 0이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이렇게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h가 상수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h가 바로 이렇게 두 함수의 차로 약속된 함수니까 fz-gz예요. 이것이 상수란 얘기고요. 이건 다시 한번 써보면 fz는 이퀄 양변에 gz를 더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gz 플러스 c 이와 같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f하고 g가 소문자 f의 각각의 역도함수였다면 두 역도함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분적 분학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복수함수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어떤 함수의 역도함수를 하나 그게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상수만큼의 차이밖에는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역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모든 역도함수를 다 표현하려고 한다면 플러스 c를 써서 표시하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역도함수를 다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소문자 fz의 인테그랄 dz를 앞으로 대문자 f 이렇게 써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편의상 여기다가 그냥 c를 붙여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f가 요 위에 기호로 본다면 이퀄 gz 플러스 c인데 뭐 f나 g나 다 같이 소문자 f의 역도함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f로 통일해서 하나 쓴다면은 모든 역도함수를 다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 적분상수라 불려지는 c를 붙여서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도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분 기호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 아주 중요한 다음 같은 정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이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 절은 이런 정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리하고 관련된 예문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서로 동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적 명제가 동치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느 한쪽을 가정하면 다른 한쪽이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요. 즉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A, B, C 세 개의 명제가 서로 동치라는 얘기니까 수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원시함수가 존재하면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한다면은 적분값은 0이고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을 먼저 볼게요.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안에서 소문자 F에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면 하고 가정한 거예요.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는 원시함수가 만약에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있다면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명제는 뭐냐면은 바로 D 안에 놓이는 임의의 점이에요. 두 점. 이게 영역 D가 이렇게 있어요. 이 영역 D는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을 말합니다. 자, 이제 어떤 영역 D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이 안에 어떤 고정된 두 점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Z1이고 하나는 Z2예요. Z1과 Z2인데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어떤 경로를 생각하는데 이 경로가 D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C1 경로라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경로를 C2 경로라 해볼까요? 자, C1을 따라가든 C2를 따라가든 이 두 개의 경로가 D 안에 완전히 놓이게 된다면 이 경로에 상관없이 이 Z1에서 Z2로 가는 이 함수에 대한 적분값은 언제나 다음같이 표시가 됩니다는 얘기예요. 인테랄 Z1에서 Z2까지. 자, 원래 인테랄 C, FZ, DZ, 다시 말해서 복수함수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로를 따르는 적분이기 때문에, 즉 경로가 달라지면 적분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호 표기를 써야 되는데 시점과 종점만 쓴다는 얘기는 이 기호 표기는 이동 경로에는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C1에서 C1을 따라가든 C2를 따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C3를 따라가든 어느 경로를 따라가든 상관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요. 자, 이제 FZ, DZ가 되고요. 자, 소문자 FZ에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면 하고 가정했을 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C점, 여기가 종점이에요. 이걸 계산한 값은 종점 값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값을 대입한 걸 뺀 거와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미분적분에서 본다면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 모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소적분에서도 그런 현상이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경로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도 선적분을 공부한 적이 있었고,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 선적분에다가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적분의 기본 정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곧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양끝점하고 보세요. 양끝점이죠. 시점과 종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역도함수잖아요. 이 함수의 역도함수하고 양끝점에만 의존하지 이동 경로에는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로에 독립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간에 값이 똑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D 안에 완전히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상에서의 선적분 값은 언제나 0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임의의 패곡선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어떤 패곡선을 선택하든 간에 적분값은 0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A, B, C 세 개의 명제는 서로 동친 명제다라는 사실을 우리 요 다음 절에서 증명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적분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배웠던 A, B, C 세 개의 명제들은 서로 동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만일 이 함수에 역도함수가 존재한다면, 즉 부정적분이 존재한다면 이동 경로에 상관없이 이 함수에 부정적분이 존재한다면, 이걸로 할까요? 부정적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이동 경로에 상관없이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함수 fz를 2에 파이 i 승이라 한다면
자, 여기 보면 i에서 2분의 i로 가잖아요. 자, i에서 2분의 i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복소 지수함수는 전 복소 평면상에서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고요. 전 복소 평면상에서 연속함수이고 이 fz의 역도함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역도함수는 분명히 대문자 fz는 이퀄 자, 파이분의 1 2의 파이 i승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i가 아니라 z인데 잘못 써놨습니다. 예, z예요. z에 대한 적분입니다. 자, 2의 파이 i승, 그래서 파이분의 1 2의 파이 z예요. 이거 미분해 보세요. 얘를 미분하면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이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파이가 나가서 약분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가 저기들은 정역 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역도함수가 구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으로부터 역도함수가 존재한다면 원시함수 역도함수 같은 말이에요. 역도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적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보다시피 여기도 시점 i 종점 2분의 i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z는 이거의 역도함수 대문자 fz 그리고 i부터 2분의 i예요. 대문자 f가 파이분의 1 2의 파이 z승이고 다음에 여기는 i부터 2분의 i예요.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분의 1 자, 종점을 대입합니다. 2의 파이에 z 대신에 2분의 i가 됐고요. 마이너스 2의 파이에 z 대신에 i를 대입합니다. 자, 이걸 계산하세요라는 얘기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의 2분의 파이 i 승이잖아요. 이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2분의 파이예요.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가 제로이고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이건 i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i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죠. 2의 파이 i 승은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파이고요.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래서 다 계산한 적분값은 이렇게 구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은 이 피적분함수의 역도함수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적분의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어서 보기 2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는 Z 이퀄 2의 I의 세타승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기 2번에서 복소수 Z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Z는 이퀄 2의 I의 세타승인데요. 자,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Z 이퀄 2I 세타승이니까 이 복소수의 크기는 1이네요. 그리고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심은 원점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둘레상에 있는 복소수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여긴 0이고요. 다시 파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도는 경로를 C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적분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면은 인테그랄 C상에서 Z의 제곱분의 1 dz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함수 fz는 잘 보세요. 분모가 요기되는 점에서는 불능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는 fz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z가 0이 아닌 모든 z에서 잘 정의되는 연속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z에서 연속이고요.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문자 fz는 마이너스 z분의 1입니다. 즉 얘를 미분한 것이 z의 제곱분의 1이에요. 이 함수의 역도함수가 구해졌습니다. 역도함수가 구해졌고요. 이 역도함수도 이 영역 안에서 원점을 제외한 이렇게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복소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제 얘가 원시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적분하려는 것은 바로 이 C상에 있는 복소수에 대해서 적분하려고 하는데요. C 둘레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이 원점이 제거되어 있잖아요.
역도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C상에서 Z의 제곱분의 1 DZ를 계산한 것은 인테그랄, 자, 얘는 잘 보세요.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조금 전에 사용했던 기호 표기로부터 이런 기호 표기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시점, 종점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점과 종점을 굳이 명시를 한다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종점도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이제 복소수, 요 복소수를 편의상 Z1이라 해보겠습니다. 시점도 Z1이고 종점도 Z1이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로 가잖아요. 그리고 Z의 제곱분의 1 DZ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적분학에서 시점과 종점의 같은 적분은 무조건 0이잖아요. 사실 여기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계산을 마저 해볼게요. 이거의 원시함수가 구해졌죠? 이거였고요. 자, 이렇게 양쪽에다 괄호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끝에만 이렇게 괄호 붙여도 되고, 두 기호 표기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Z1에서 Z1까지예요. 따라서 이걸 종점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Z1분의 1이고요. 여기서 Z1은 이 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점 대입한 거 빼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Z1분의 1이에요.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상쇄되죠?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피족분함수는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원점이 제거된 거예요. 원점을 제거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D로 놨을 때 D 안에서 원시함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경로 C는 바로 이 D 영역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산해 보니까 선적분의 기본 정리로부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경로상에서 얘를 계산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Z분의 1인데요. 자, 이거랑 이거는 달라요. 왜냐면 이 Z분의 1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분의 1의 역도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Z분의 1의 역도함수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도함수가 Z분의 1로 나오잖아요. 이 역도함수 이렇게 되는데, 우린 여기에서 이 역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로그는 이게 닭가함수잖아요. 이거 닭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브랜치 컷을 만들어서 일가함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여기를 알파로 나와보겠습니다. 평각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알파에서부터 알파 플러스 2파이로 제한을 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즉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 알파는 특이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분명히 Z분의 1인데요. 이때 바로 요 범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브랜치 컷을 이렇게 잡았을 때요. 여기 잘 보세요. 이걸 여기다 같이 덧붙여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어떤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브랜치 컷을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여기 만나는 요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빨간색 직선상에 있는 점과 원점은 이 복수 로그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특이점입니다. 이 점에서는 함수가 정의도 되어 있지 않고요. 미분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이게 대문자 F, 소문자 F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함수는 바로 요 점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앞에서 배웠던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렇게 원시함수를 D 영역 전체에서 FZ의 원시함수를 바로 계산해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피족분함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는 가능했었죠. 그러나 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영역 C상에서는 얘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요 두 번째 보기 문제를 계산하기 좋게 영역을 나눠서 다음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예요. 브랜치 컷을 이렇게 이미 어떤 알파를 잡았을 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요 원점하고 요 브랜치 컷에서는 함수가 정의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C상에서 적분하라 했는데 바로 이게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에서는 당연히
함수가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다시피 영역 D 안에서 함수가 정의되는, 이거 보세요. 영역 D에서 연속함수고 D 전체에서 원시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예문에 얘나 Z분의 1은 다 같이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제한 나머지 점이 영역 D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도함수를 찾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로그 Z는 바로 이렇게 브랜치 커드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바로 이 한 점이 영역 D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 전체에서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 보기 2번 같은 문제를 이 영역 안에서 적분할 때 한꺼번에는 적분을 못하니까 우리는 경도를 나눠서 적분을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보기 2번의 두 번째 문제처럼 단원 전체 상에서는 우리가 브랜치 컷 상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역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앞서 다뤘던 그 문제, 즉 인테랄 C상에서 Z분의 1 DZ를 적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역을 나눠서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서 다뤘던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되는 원 전체 상에서는 이미 어떤 알파라는 요 브랜치 컷을 이용해서 할 때 이런 점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그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단위원상에서 이미 알파라는 것을 가지고서 브랜치 컷을 만들어요. 즉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파이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요 원점을 비롯해서 요 브랜치 컷 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로그는 주어진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정의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D 전체에서 FZ의 원시함수가 존재해야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함수는 요 Z분의 1은 원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는 연속함수이거든요. 그런데 역도함수, 즉 원시함수를 찾아본 결과 로그는 이렇게 이미 어떤 브랜치 컷 상에 있는 점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적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단위원을 오른쪽 반과 왼쪽 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 반원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반원상에서 보다시피 단위원 둘레상의 오른쪽 반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점은 마이너스 i고 도착점은 플러스 i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단위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오른쪽 반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Z분의 1의 원시함수로서 다음 같은 로그를 생각하도록 하죠. 우리는 자, 로그에 자, 이제 으뜸 우리가 이 주 분지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대문자 로그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대문자 로그의 도함수가 Z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이거의 원시함수로서 이 로그 Z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로그 Z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것은 ln Z의 크기 플러스 i의 세타 제로인데요. 대문자 로그를 쓴 것은 이 평각의 주값을 마이너스 파이레디안에서 플러스 파이레디안으로 제한을 뒀죠. 여기 잘 보세요. 양끝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파이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때 그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에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플러스 2분의 파이 파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게끔 한 거예요. 자, 이제 얘는 보다시피 음의 실수 축상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 C1 경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로 여기가 브랜치 컷이 된다 할지라도 얘를 제한 나머지 영역 상에서 볼 때 이 경로는 그 영역, 이 영역을 D라 놓겠습니다. 편에서 D1이라 할게요. D1 영역 상에서 이 오른쪽 우 반원은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그를 이 Z분의 1의 역도함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D1 영역 안에서 경로 C1이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C1상에서 Z분의 1의 역도함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C1은 보다시피 C점이 마이너스 i고 종점이 i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i에서 플러스 i까지고요. 자, 이제 이거의 원시함수로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로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로그 Z 그리고 마이너스 i가
시점 플러스 i가 종점입니다. log i 마이너스 log 마이너스 i예요. 자, 이제 대문자 로그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여기서 이 복소수의 크기에 ln 로그를 붙이고 이 복소수의 요 세타 제로 범위 안에 있는 평각의 주값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대문자 로그 i에서 이건 ln, 자, 이걸 계산하면은 i의 크기 플러스 i에, 자, i라는 얘기는 복소 평면상에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평각의 주값 세타 제로는 2분의 파이에 대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가 여기 있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이와 같이 됩니다. 얘가 앞부분에 있는 이 로그 i를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계산하죠. ln 마이너스 i의 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i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i는 자, 요것은 세타 제로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보면 되죠. 왜냐면 세타 제로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다 계산해 보니까 세타 제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여기 계산했고요. 절대값이고요. i가 있고요. 세타 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의 크기는 1이에요. 로그는 제로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요걸 계산하니까 2분의 파이 i가 됐고요. 자, 마이너스 바깥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파이 i가 돼서 2분의 파이 i 더하기 2분의 파이 i니까 파이 i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을 1번씩 해놓겠습니다. 우반을 따라가는 상태에서 직접 적분하니까 파이 i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C2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좌반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C2예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원래 목표는 이렇게 C상에서 단위원둘레상에서 얘를 적분한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반은 C1과 좌반은 C2를 더해버리면 전체 단위원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1상에서 적분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1상에서 적분하고 C2상에서 적분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C1까지는 계산했고요.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C2상에서 적분하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는 로그를 자, 이렇게 으뜸 값을 이용해서 계산했었잖아요. 음의 실수축이 이렇게 브랜치 컷이 되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는 좌반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요 알파를 제로가 되게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알파를 조금 전에는 이 알파가 파이가 되게끔 한 거예요. 알파를 또는 이제 파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파이라 해도 돼요. 이번에는 우반호를 계산할 땐 얘를 알파를 마이너스 파이가 되도록 했다면은 이제 좌반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알파를 제로로 놓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알파 제로가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이때는 이제 log z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log z의 크기 플러스 i에 여기는 그냥 세타 이렇게 쓸 거고요. 이제 알파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0부터 2파이로 하겠습니다. 이걸 잘 보면은 양의 실수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래서 책에도 여기가 양의 실수축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점도 제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여기 원점하고 요 양의 실수축을 제한 나머지 영역을 편의상 D2라 놔 볼게요. 자, 그럼 이제 D2 안에서는 Z분의 1은 당연히 연속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2 안에 있는 이 경로상에 이 C2가 D2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외한 이 D2 영역 안에서는 이 로그 Z는 바로 Z분의 1의 부정적분 역할, 즉 역도함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거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 이 로그는 Z분의 1의 원시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앞서 배웠던 것처럼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 D2 영역 안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C2 상에서 D2 안에 있는 이 경로 C2 상에서 Z분의 1을 적분합니다. 그런데 이 C2는 C점이 i고 종점이 마이너스 i예요. C점이 i고 종점이 마이너스 i예요. 그리고 이제 요 함수의 역도 함수는 조금 전에는 이렇게 요런 평각의 주값을 이용하다 보니까 요 범위 안에서 이걸 대문자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렇게 잡았으니까 대문자 로그가 아니라 소문자 로그예요. 자, 이거의 역도 함수는 이제 소문자 로그 이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i에서부터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래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복소수 z가 마이너스 i예요. 마저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i 그리고 플러스 i에 이 세타는 0과 2파이 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i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계산할 때 2분의 3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파이 같이 돼요. 자, 요거는 바로 이 첫 번째 거를 계산한 거고요. 마이너스 이제 두 번째 이 적분을 이 로그 값을 계산합니다. 자, 마이너스 그다음에 로그 i의 절대값 플러스 i가 되고요. 자, 요건 i니까 여기와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i니까 요 각은 2분의 파이에 대한이에요. 0과 2파이 범위 안에서 계산해야 되니까요. 이거 2분의 파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로그는 제로, 이거 크기는 1이잖아요. 로그는 제로, 여기도 로그는 제로예요. 2분의 3파이 i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가 됐습니다. 2분의 3파이 i,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2파이 i. 그래서 파이 i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반호를 따라가서 적분할 때는 파이 i. 마찬가지로 좌반호를 따라가서 적분할 때도 파이 i였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위원상에서 전체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단위원 전체 상에서의 적분인데요. C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방향이 C1 이렇게 되고 C2가 이렇게 되니까 C1 더하기 C2가 C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거이므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은 C상에서 Z분의 1 DZ를 계산한 건데 이 단위원 전체 상에서는 이거의 원시함수를 바로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보다시피 C1 상에서 C2 상에서 각각 따로따로 원시함수를 찾아서 두 개의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계산하는 과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C1 상에서는 왼쪽이 브랜치 컷이 됐고요. C2 상에서는 오른쪽이 브랜치 컷이 됐습니다. 각각의 로그가 달라졌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 계산한 결과가 1번 결과 파이 i, 두 번째는 역시 파이 i였네요.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파이 i 더하기 파이 i는 2파이 i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잘 볼까요? 이거는 지금 C는 결과적으로 단위원인데 패곡선이잖아요. 그럼 앞서 증명을 안 했습니다만 이 앞에 이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잘 보면 10번을 보겠습니다. 완전히 놓인 D 안에 완전히 놓인 임의에 닫힌 경로에서 FZ의 적분값은 언제나 0이다라고 있는데 보다시피 닫힌 경로이지만 0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세 개의 명제는 동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볼까요? D에 완전히 놓인, 여기서 D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제한 나머지 모든 점이었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그 점에서 원시함수가 있어야지 이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죠. C 자체에서는 이거의 원시함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브랜치 컷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D 전체에서 원점을 제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 원시함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문은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본 결과 이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럼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치 컷과 관련된 또 다른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기 4번의 문제를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보기 3번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는 로그로 표시가 되는 역도함수를 다룰 때 브랜치 컷이 나타나므로 필요하다면은 이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브랜치 컷이 다른 쪽에 가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적분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브랜치 컷이 이쪽으로 가게끔 해야지 이걸 계산할 수 있고요. 또한 브랜치 컷이 이쪽으로 가게끔 해야 얘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기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시함수를 찾아서 복소 선적분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C1 경로는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3까지 가는 임의의 경로인데 양 끝점은 X축상에 놓이지만 양 끝점을 제한 나머지 이동 경로는 전부 다 보다시피 X축보다 위에 놓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요 두 점은 X축상에 있지만 나머지 경로 C1은 보다시피 X축 위에 있게끔 이렇게 경로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복소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1상에서 Z의 2분의 1승에 대한 복소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계산하려면은 이 함수의 원시함수가 이 영역 C1을 포함하는 영역이 위쪽이잖아요.
이 영역을 편의상 D1이라 넣어볼게요. D1 영역 안에서 자, 이제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Z의 2분의 1승,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Z의 C승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C, 그 다음에 log Z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호를 바꾸면 exponential 2분의 1 그리고 log Z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 보기 3번 푸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복수 로그 함수가 생겼습니다. 복수 로그 함수는 닭함수예요. 그래서 브랜치 컷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만일 브랜치 컷을 로그를 할 때 만약에 0부터 2파이로 만약에 잡잖아요. 즉 여기에서 log z를 예를 들어서 lnz 플러스 i의 세타에서 만일 세타를 0과 2파이로 선택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즉 알파가 제로가 되게끔 잡은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의 실수축이 브랜치 컷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점과 종점을 포함한 시완상에서 이거의 역도함수가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양의 실수축상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완 경로상에서 로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시함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함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타의 범위를 자 이제 로그의 이 알파 값을 다르게 선택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 알파요. 이 알파를 우리가 이 브랜치 컷을 우리가 조금 전에 알파 0이 되게끔 잡은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잡지 말고 요 음의 Y축으로 이 알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를 여기다 선택을 해 볼게요. 저 앞에 그림을 갖고 설명한다면 자 여기를 우리가 브랜치 컷으로 선택을 한다면 즉 로그를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고 다음같이 결정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log z의 크기 플러스 i 세타인데요. 이때 세타는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를. 따라서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한해서 플러스 2분의 3파이에 대한으로 가도록 선택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원점과 이 음의 실수축을 제한 나머지 모든 점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점에서 이 함수의 도함수는 당연히 z의 2분의 1승이 이 함수의 도함수가 아니라 이거 역도함수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역도함수도 로그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 역도함수의 로그를 이 범위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역도함수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z의 2분의 1승은 이 함수 자체가 로그로 표시가 됩니다. 로그를 이 범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fz를 적분할 때 이게 fz예요. 시완 경로가 이 경로는 이 브랜치 컷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도함수의 이 함수의 역도함수도 대문자 f라 놓겠습니다. 역도함수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zn승에 관한 역도함수는 n 플러스 1분의 1에 zn 플러스 1승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다 1을 더하니까 2분의 1 더하니까 3분의 2승 z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이거의 도함수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z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exponential 2분의 3의 log z예요. 이 z를 이 브랜치 컷을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의 역도함수가 구해졌고요. 이걸 미분한 게 이거니까 이제 원시함수를 이용해서 적분할 수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z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한해서 플러스 2분의 3파이에 대한 이 사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문자 fz의 원시함수가 이 대문자 fz입니다. 따라서 선적분의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테그랄 C 완상에서 함수 fz가 z 2분의 1승 dz였고요. 자, 요 함수는 시점이 마이너스 3, 종점이 3이었었죠. 자, 이거의 원시함수를 찾았습니다. 그 원시함수가 이거예요. z 2분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입니다. 이거 다시 쓰면 3분의 2에 요거잖아요. exponential 2분의 3, 그 다음에 log
Z에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입니다. 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익스포넨셜 2분의 3이고요. 여기다 괄호 치고 로그 ln3 플러스 i에 여기다 이 3은 보다시피 여기 있잖아요.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평각 세타는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로예요. 자, 종점을 대입한 건 이거고요.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익스포넨셜. 자, 역시 2분의 3 그리고 로그 마이너스 3의 절대값 플러스 i에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평각은 여기가 파이레디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괄호를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타 제로니까 이것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는 것은 따로 계산해 볼게요. 3분의 2 익스포넨셜은 2에 2분의 3 로그 3이잖아요.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에 거듭 들어가고 밑이 2고 지수로고 지워지니까 3분의 2에 3의 2분의 3승인데 3의 2분의 3승이라는 얘기는 루트 3을 3번 곱한 것이니까 3분의 2에 루트 3을 3번 곱한 거죠. 3루트 3이네요. 약분하니까 2루트 3이네요. 이걸 다 계산한 것은 2루트 3이 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마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일단 3분의 1을 계산했고요. 이 부분만 계산하면 2에 2분의 3의 로그 3 플러스 괄호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파이 i라 씁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법칙으로부터 2에 2분의 3 로그 3승 곱 2에 2분의 3 파이 i가 됐습니다. 요건 조금 전에 계산했죠. 요걸 계산한 결과가 3루트 3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루트 3이었었고요. 곱, 자, 요걸 계산합니다. 2에 2분의 3 파이 i승이잖아요. 자, 요 부분만 따로 계산하면 코사인 2분의 3 파이 플러스 i 사인 2분의 3 파인데요.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 제로입니다. 사인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 i였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i예요. 자,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2루트 3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2루트 3 묶어내면 앞에 1 마이너스 플러스 i와 같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C1을 따라가는 복소 선적분은 우리가 로그를 이 브랜치 컷을 이 음의 실수축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면 원시함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1을 따라가는 적분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 C2를 따라가는 적분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C2 상에서의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는 이 C1 상에서 적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시피 이 로그를 이 범위로 브랜치 컷을 잡았어요. 즉 브랜치 컷을 음의 Y축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다면은 이번에는 아래 C2 상에서 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브랜치 컷을 잡으면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여기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다 잡아야 되는데요.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다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꼭 여기가 아니라도 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여기 알파를 세타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 내서 이 세타의 범위를 그렇게 결정해도 알파를 그렇게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양의 Y축상에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브랜치 컷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원점과 이 브랜치 컷을 제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우리가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Z가 아니라 이게 세타인데 아까 잘못 표시했군요. 세타입니다. 아까 표현한 걸 정정할게요. 세타로 바꾸겠습니다. 자, 세타의 범위를 결정하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여기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한 바퀴 여기 오면 여기가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와요. 여기 2분의 파이였고요.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여기 다시 2분의 5파이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5파이까지로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잡고 나서 이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브랜치 컷을 위로 잡았으니까 이제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만을 결정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원시 함수를 생각하면 이거고요. 여전히 시점은 마이너스 3, 종점은 3이에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3이에요.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까지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각이 달라집니다. 요것만 다시 계산하도록 하죠. 이제 3을 계산할 때 여기는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3파이까지 하다 보니까 세타가 0이었잖아요. 자, 지금은 세타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예요. 여기가 2파이로 됩니다. 그래서 종점을 대입한 것은 이제 0이 아니라 여기가 2파이로 돼 있어야 돼요. 요 이해 되겠죠? 2파이.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2분의 파이에서 여기는 파이네요. 이건 그대로 똑같이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거는 요거 계산한 결과 이거와 같아요. 앞부분이 달라지겠군요. 자, 앞부분이 달라집니다. 자, 요걸 이제 마저 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가 있고요. 2에 2분의 3승의 로그 3 플러스 2파이 i가 돼요. 아까 여기가 0이었었는데 지금 2파이 i예요. 3분의 2, 2에 2분의 3승 로그 3 곱 2에 자, 2분의 3 곱하기 2파이 i 승이에요. 자, 요건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로그 앞에 배수 진수의 어쩌라고 거듭적으로 가고 미치고 지수로 지워져서 3의 2분의 3승 3의 2분의 3승이었고요. 자, 요거 약분됐죠. 2에 그렇죠, 약분됐습니다. 3파이 i 승이에요. 이건 3분의 2가 됐고 이건 루트 3을 3번 곱한 것인가 3루트 3이 되고요. 자, 이것만 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3파이 i 승은 2의 3파이 i 승은 코사인 3파이 플러스 i 사인 3파이입니다.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3파이잖아요. 코사인은 2파이가 1이고 3파이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1이었군요. 다 계산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 계산한 결과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입니다. 자, 마이너스 2 루트 3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요. 여기는 약분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가 되고 2 루트 3 i예요. 2 루트 3을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는군요. 얘가 두 번째 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식은 아까 여기가 플러스였었잖아요. 자, 이제 C1을 따라가는 적분을 따로 여기다 써볼게요. 결론을 내리면은 C1을 따라가는 적분은 앞서 계산했을 때 여기가 요 뒤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기가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2 루트 3, 2 루트 3, 1 플러스 i였다면 이번에는 C2를 따라가는 Z 2분의 1승을 적분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앞에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적분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브랜치 컷을 갖고 있는 상태라서 원시함수가 로그로 나올 때는 각별히 신경 써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우리가 원시함수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 복소함수의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이 개념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이어지는 시간에 직접 증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